네, 디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반도체 설계 업계의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전통적인 비디오 기술의 강자를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 즉 NPU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면서 시장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확실한 성장주인가, 아니면 높은 기대치가 낳은 가격 부담과 이 거대 기업들이 버티는 치열한 경쟁의 현실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상반된 시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칩스 앤 미디어의 독보적인 NPU 기술력, 그리고 거의 빚이 없는 아주 탄탄한 재무구조, 또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 환경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 성장 가능성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실적에서 보이는 몇 가지 경고 신호와 또 글로벌 거인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지금의 낙관론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칩스 앤 미디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그냥 단순히 영상 코덱, 그러니까 동영상 압축 기술 회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AI 연산의 핵심인 NPU IP, 즉 설계도를 개발하는 말 그대로 두뇌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아, NPU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바로 그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기술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건데요. 저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한 고화질로 바꿔주는 미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의 진짜 전쟁터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도로 위의 자동차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기기들 안에서 AI가 똑똑하게 작동하려면 효율이 생명이죠. 예를 들어 칩스 앤 미디어의 기술은 흐릿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서 범인을 식별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안개 속 표지판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과 같은 일을 작은 칩 하나로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히 화질 개선이 아니라 AI의 눈을 시력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폭발하는 거죠. AI의 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비유는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는 글로벌 생태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가 채택하는 최신 영상 표준 기술 AV1이라고 하죠. 이걸 가장 빠르게 IP, 즉 반도체 설계도로 만들어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그 기술력으로 AI 시대의 방향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좋은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건 괜찮지만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죠. 칩스 앤 미디어의 P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38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순이익으로 38년을 꼬박 벌어야 현재 주가만큼의 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미래의 가치를 잔뜩 끌어와서 가격표를 붙여놨다는 의미죠. 이런 주식은 성장세가 조금만 꺾여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성장주에 붙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프리미엄일 수 있죠.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최근 그 성장세에 약간의 의문부호가 찍히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재무보고서를 보면 유동자산이 줄었고 심지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고객사들의 신규 칩 개발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1%도 채 안 된다는 점도 좀 걸립니다.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ARM,
같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공룡들이 버티는 말 그대로 정글입니다. 이 살벌한 경쟁에서 칩스앤미디어가 계속 5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기해 주신 밸류에이션, 즉 가격 부담 문제부터 제대로 한번 붙어보죠. PER 38배가 높다는 지적,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합당한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IP 기업은 제조업처럼 공장을 돌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한번 개발한 설계도를 라이센스해주면 계속해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익률이 아주 높은 사업 구조를 가졌죠. 이런 기업을 일반 제조업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1년 넘게 조정을 거치면서 그 거품이 상당 부분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초에 37,9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연한 기대감은 다 사라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다시 상승하는 건 이제 NPU라는 구체적인 신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강한 시작 단계로 봐야 합니다. 기술 쪽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걸 이중바닥을 형성했다고 표현하더군요. 주가가 어떤 가격대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통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죠. 그 턴어라운드 신호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가 더 큰 흐름, 즉 반도체 산업 전체의 침체라는 숲 속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움직임인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성장 산업에 유망한 나무라고 해도 숲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무 하나만 굳건할 거라고 믿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성장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그 높게 형성됐던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그 주가 하락폭은 상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숲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아마존, 구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뤄지는 학습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안에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엣지 AI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시장에선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N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한 가운데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죠. NPU 사업은 불확실한 도전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를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엣지 AI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시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제공하는 NPU 설계도가 과연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퀄컴, 애플은 자체적으로 최고의 NPU를 설계해서 쓰고 있고 반도체 설계 업계의 절대 강자인 ARM 역시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의 경쟁 우위가 내일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NPU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들과 피 튀기며 싸워야 하는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겠죠. 기술 업계의 꽃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칩스앤미디어만큼 재무적으로 탄탄해서 시장이 어려워져도 R&D 투자를 멈추지 않을 체력을 가진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레고 블록 설계도를 파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플라스틱 공장을 돌려서 레고 블록을 만들 필요 없이 설계도만 잘 만들어 팔면 전 세계 모든 장난감 공장에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죠. 그러니 부채 비율은 10%대로 극히 낮고 순이익률은 30%가 넘는 초우량 재무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탄이고 불황을 버텨낼 체력입니다. 그 견고한 체력이라는 점에 최근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과거의 재무 구조가 미래의 성장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자료에서 보이는 유동자산 감소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 신호라는 거죠. 이게 혹시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신규 칩 개발이 둔화되고 있거나 기존 계약의 로열티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과거의 재무적 안정성에 취해서 미래의 변화를 놓치는 안주의 신호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회사의 견고한 기반을 칭찬할 때가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이 칩스앤미디어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설계 기업, 즉 팹리스들은 최첨단 미국산 IP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기술력은 뛰어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의 칩스앤미디어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반사 이익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이 기업에게는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정학적 이익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요소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미중 관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혹은 중국이 결국 자체 IP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그 이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위협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침체 가능성입니다. 결국 칩스앤미디어의 IP는 스마트폰, TV, 자동차 같은 최종 제품에 들어가야 돈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이런 제품들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수요도 줄어들고 칩스앤미디어의 라이센스 계약이나 로열티 수익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개별 기업이라도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초우량 재무 상태라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핵심 무기인 NPU 기술을 통해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높아졌고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 환경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의 흔들림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미래의 가치, 즉 AI의 눈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높은 성장 기대감은 이미 PER 38배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가격표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타나는 매출 감소와 같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무한 경쟁 구도와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칩스앤미디어라는 한 기업을 통해 기술 혁신의 눈부신 가능성과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밝은 청사진을, 다른 한쪽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고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이 심도 있는 논의가 여러분께서 관련 자료를 더욱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